총 매출이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10%가량 증가했고, 이것은 B2B 세그먼트의 강력한 성장으로 인한 것이다. 이 B2B 세그먼트는 왜 이렇게 강력한 성장을 했느냐? 바로 숙박 매출이 늘어난 결과로 B2B 세그먼트가 큰 성장을 해서 2023년 총 매출의 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 머천트 부킹스는 부채로 기록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익스피디아의 운영에서 중요한 자금원이 되기도 해요. 익스피디아가 이 돈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나중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Purchase of Treasury Stock,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총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비 비중을 살펴봤을 때 약 79%나 했습니다. 익스피디아는 데이터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최근 분기에 13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했고요. 이는 전년 대비 4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오늘은 여행 산업에서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익스피디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익스피디아는 전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 서비스 기업으로 항공권, 호텔, 렌터카, 크루즈, 여행 패키지 등을 예약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자, 먼저 익스피디아의 2023년 기준 10K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10K 보시면 오퍼레이팅 매트릭이라고 핵심 영업 지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로스 부킹 앤 레베뉴 마진이라고 나와 있죠. 그로스 부킹, 즉 총 예약 금액에 대한 3개년도 추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2023년 총 예약 금액은 여행 수요의 지속적인 강세로 인해서 숙박 예약이 개선되면서 2022년도와 비교하여 10%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익스피디아의 숙박 사업에서 예약된 숙박 일수는 2022년과 비교하여 2023년에 12%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베뉴 마진, 수익 마진은 2022년도와 비교하여 2023년도에 비교적 일관된 수준을 유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로스 부킹이 총 예약 금액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레베뉴 마진, 이 수익 마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레베뉴 마진은 총 예약 금액 대비 실제 수익으로 연결된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레베뉴 마진은 여행 예약과 관련된 총 금액 중에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로스 부킹은 고객이 익스피디아 플랫폼에서 항공권, 호텔 예약, 렌터카 등의 여행 상품에 대해서 지불한 총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익스피디아가 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이 전체의 금액이 아니라 그 중에서 수수료, 서비스 요금 또는 마진을 통해 실제로 익스피디아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레베뉴 마진은 익스피디아가 총 예약 금액 중에서 실제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회사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표를 보니까 2021년 11.9%에서 2022, 2023년도에 이렇게 12.3%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업의 매출을 세그먼트별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B2C, B2B, 그리고 트립하고 이 세 가지 세그먼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이 B2C는 익스피디아가 다양한 소비자 브랜드를 통해서 전 세계 고객에게 광범위한 여행 그리고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수익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B2B는 항공사, 오프라인 여행사 등등 다양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해서 얻은 수익을 나타냅니다. 여기 매출 관련 설명을 한번 살펴보시면 총 매출이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10%가량 증가했고 이것은 B2B 세그먼트의 강력한 성장으로 인한 것이다. 이 B2B 세그먼트는 왜 이렇게 강력한 성장을 했느냐? 바로 숙박 매출이 늘어난 결과로 B2B 세그먼트가 큰 성장을 해서 2023년 총 매출의 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출을 서비스 타입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러칭, 숙박, 에어, 항공권, 어드버타이징 앤 미디어, 광고, 그리고 기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숙박 매출이었어요. 숙박 매출이 15% 증가했고요. 이렇게 숙박 매출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익스피디아의 호텔 비즈니스에서 숙박 일수가 증가한 결과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매출을 비즈니스 모델별로 나눴어요. 머천트, 에이전시, 어드버타이징, 미디어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머천트, 중개 수익입니다. 중개 수익의 증가는 주로 호텔 중개 수익의 증가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23년도에 2022년도에 대비해서 14%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개 수익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들이 들어갈까요? 뭐 호텔 예약, 그리고 렌터카 예약 등등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에이전시라고 나와 있는데 대행 수익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대행 수익은 고객이 익스피디아를 통해서 항공권을 구매할 때 익스피디아는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겠죠. 그 수수료 수익이 포함이 될 테고요. 그리고 고객이 항공권과 호텔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을 구매할 경우 익스피디아는 이 상품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수익도 다 이러한 대행 수익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넘어가고 이번에는 코스트 오브 레베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비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기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비용은 주로 고객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 비용으로 구성된다고 나와 있어요. 매출 원가가 매출 대비 몇 퍼센트의 비중을 나타내는지 살펴봤을 때 총 매출의 12.3%를 차지한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익스피디아의 운영 비용 중에서 셀링 앤 마케팅 비용을 살펴볼 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직접 마케팅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간접 마케팅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접 마케팅 비용은 총 매출의 47.6%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간접 마케팅 비용은 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이를 살펴봤을 때 직접 마케팅 비용의 총 매출 대비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 한번 살펴보면 직접 마케팅 비용에는 주로 검색 엔진과 인터넷 포털을 통한 트래픽 유도 비용, TV 및 인쇄 광고비, 그리고 자체 상표 및 제휴 프로그램 수수료, 그리고 홍보비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접 마케팅 비용에는 여러 브랜드와 글로벌 공급 조직의 인건비 및 관련 간접 비용, 그리고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이 포함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설명도 보시면 직접 마케팅 비용은 2022년도와 비교하여 6억 7,900만 달러 증가했으며 이는 강력한 성장 지원을 위한 B2B 파트너 수수료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매출을 세그먼트별로 나눴을 때 B2B가 2022년도에 비해서 매출이 33% 증가했어요. 이게 바로 직접 마케팅 비용에 큰 투자를 함으로써 얻게 된 결과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테크놀로지 앤 컨텐츠가 매출의 10% 정도 차지하고 제너럴 앤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일반 관리비가 6% 정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의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23년에 2022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가량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3년에 영업이익의 감소는 주로 앞에서 언급한 손상 차손에 의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손상 차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2023년 동안 익스피디아는 트립하고 부문과 관련하여 2억 9,700만 달러의 영업권 손상 차손을 인식했으며 B2B 및 트립하고 부문 내에서 무형자산인 무기한 사용 가능 상표와 관련하여 1억 2,900만 달러의 무형자산 손상 차손을 인식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노트 3를 보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노트 3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업권 손상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2억 9,700만 달러의 가장 큰 영업권 손상 차손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2023년 동안 익스피디아는 트립하고 부문과 관련하여 2억 9,700만 달러의 영업권 손상 차손을 인식했다. 이 손상 차손은 트립하고의 최근 전략적 변화로 인해서 발생했으며 여기에는 브랜드 마케팅 투자의 강화와 그로 인한 예상되는 수익성 감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익스피디아는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트리바고 부문의 영업권에 대해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는 충분한 징후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그래서 이 평가에서 보고 단위의 공정 가치를 장부가와 비교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결과 당연히 공정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낮게 나왔겠죠. 그래서 영업권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익스피디아의 영업이익이 2023년도에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다시 영업이익으로 돌아와서 매출 대비 영업이익, 즉 영업이익률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2021년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낮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022년도에 9.3%로 회복을 하고 2023년도에는 8%로 약간 줄어든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아까 살펴봤듯이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는 익스피디아의 재무구조 한번 살펴볼게요. 재무상태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총 자산 대비 현금의 비중이 2023년도 기준 약 26%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익스피디아의 자산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그나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여기 굿윌, 영업권이죠. 영업권이 약 68억 달러 있었습니다. 총 자산 중에 약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일단 현금이 총 자산에서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여유로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영업권이 많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기업이 성장성 있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부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좀 특이한 항목이 있어요. 이 Deferred Merchant Bookings라는 게 있는데 약 77억 달러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Deferred Merchant Bookings가 무엇이냐 궁금하실 텐데 이 항목은 익스피디아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 아직 호텔이나 항공사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익스피디아를 통해서 호텔을 예약할 때 익스피디아는 즉시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겠죠. 그런데 고객이 실제로 호텔에 숙박하기 전까지 그 돈은 호텔로 전달되지 않고 익스피디아의 이 Deferred Merchant Bookings라는 부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피디아가 고객에게 받은 돈이지만 그 돈은 최종적으로 호텔이나 항공사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달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계상의 부채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관점으로 볼 때 이 Deferred Merchant Bookings는 부채로 기록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익스피디아의 운영에서 중요한 자금원이 되기도 해요. 익스피디아가 이 돈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나중에 서비스 제공자에게 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Deferred Merchant Bookings의 항목이 이렇게 큰 이유는 바로 익스피디아가 다루는 예약의 규모와 그 구조 때문이겠죠. 익스피디아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건의 호텔, 항공, 렌터카 예약을 처리합니다. 그만큼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 또한 상당히 크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Deferred Merchant Bookings 항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익스피디아의 현금 흐름표 한번 살펴볼게요. 현금 흐름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 한번 살펴봐야겠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보니까 2023년도에 줄어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약 34억 달러를 기록하다가 2023년도에 약 26억 달러로 줄어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23년도에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줄어든 이유는 주로 이연 중개 예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운전자본 변화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이전 연도에는 비즈니스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회복되면서 이연 중개 예약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023년도에는 이러한 추세가 정상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연 중개 예약이 뭐냐? Deferred Merchant Bookings입니다. 아까 부채 항목으로 살펴봤죠? 다시 현금 흐름표에 살펴보시면 여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
Deferred Merchant Bookings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2022년도에는 약 14억 달러로 Deferred Merchant Bookings가 늘어났지만 2023년도에는 2022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Deferred Merchant Bookings의 영향이 2023년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2023년도에는 Deferred Merchant Bookings가 정상화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익스피디아는 캐피털 익스펜디처 자본적 지출을 약 8억 달러 정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재무활동 현금으로 들어와서 Purchase of Treasury Stock,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총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비 비중을 살펴봤을 때 약 79%나 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자사주 매입에 힘쓰고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살펴봤듯이 익스피디아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약 27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 이 영업활동 현금을 살펴봤을 때 차입금의 규모는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차입금들이 나와 있죠. Long-term debt, Operating Lease Liabilit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차입금을 영업활동 현금으로 나눠보면 2.44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즉, 익스피디아의 2.5년간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차입금을 모두 갚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입금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차입금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Deferred Merchant Bookings를 통해서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차입금에 많이 의지를 할 필요는 없는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익스피디아의 가장 최근 보고된 2024년 2분기 어닝 릴리스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먼저 2024년 2분기를 2023년 2분기와 대비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예약된 숙박 일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약된 숙박 일수가 작년 2분기에 대비해서 10% 증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로스 부킹스 총 예약수도 6% 증가했고 레베뉴 매출도 6% 증가했고요.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은 2% 증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net cash provided by operating activity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겠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1%나 증가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잉여 현금 흐름도 크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많은 지표들이 이렇게 확인이 돼요. 여기 분기별로 2022년부터 2023, 2024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러칭 그로스 부킹, 즉 숙박 총 예약 금액을 나타내는 거겠죠. 숙박 총 예약 금액이 약 207억 달러에 달한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직전 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유용하게 비교를 하자면 작년 2분기에 약 191억 달러였죠. 같은 분기를 비교하는 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2023년 2분기에 비해서는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세그먼트별로 매출을 분류한 것을 보았을 때 B2B 관련 매출이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강조한 이유는 아까 2023년 10K 보고서 볼 때 살펴봤었는데 직접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원인이 바로 B2B 관련 매출의 성장을 위해서 직접 마케팅 비용을 증가시킨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매출이 작년에 대비해서 6%가 증가했는데 B2B 매출이 작년에 대비해서 22%나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아서 익스피디아가 B2B 매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B2B 관련 매출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주목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살펴봤고 레베뉴를 프로덕트별로 나누면 러칭, 숙박이죠. 숙박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나타내는 숙박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익스피디아의 재무제표 관련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익스피디아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인수한 다양한 브랜드들을 통합하고 더 간소화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해요. 아까 저희가 살펴봤죠. 익스피디아는 영업권이 총 자산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 익스피디아는 데이터의 가치를 더욱 극대화하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최근 분기에 13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했고요. 이는 전년 대비 4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통합된 플랫폼은 익스피디아가 훨씬 더 의미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더 많은 운영 레버리지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약 7%의 매출 성장도 예상이 된다고 해요. 이러한 수익 성장은 VRBO의 2분기 실적이 유망한 반등을 보이면서 최근 출시된 원키 로열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익스피디아의 B2B 부문도 굉장한 성장을 이루고 있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익스피디아의 매출 성장에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익스피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 살펴봤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흥미로운 기업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